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및 미디어 및 홍보 여섯 번째 시간이죠, 오늘? 예. 스포츠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으로서 우리 교재는 아마 33페이지부터일 겁니다. 잠깐만요. 예. 33페이지부터 맞아요. 예. 4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를 먼저 읽어보시고 아마 강의를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혹시 뭐 이걸 먼저 키셨다면은 예. 먼저 강의를 듣고 교재를 읽어보셔도 됩니다. 이번 시간은 좀 딱딱해요. 약간 이론이라 특히 이제 사회학적 이론에 관한 내용이라 자칫 지루하고 졸립고 좀 그럴 수 있는데 뭐 최대한 재미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어,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일단 이제 9월 22일 다음 주 있잖아요. 예, 다음 주 화요일 수업을 일단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9월 22일 화요일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 여러분 준비를 좀 해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뭐 물론 이걸 지금 제가 이제 17일 밤에 올릴 텐데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뭐 못 볼 수도 있고 해서 모를까 봐 제가 뭐 물론 공지도 올릴게요. 그러니까 혹시 뭐 여러분들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한테도 좀 많이 전파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 22일 화요일 우리 드디어 오프라인으로 한번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상의를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얘기를 해봐서 뭐 횟수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얼마만큼 자주 만날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그때 가서 해봅시다. 수업 시간에.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래요. 9월 22일 화요일 오프라인 수업이 있다. 예. 그걸 공지로 먼저 알려드리고 자, 한 장씩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럼 네, 스포츠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 예, 스포츠와 사회학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예. 그에 예,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그림을 먼저 볼게요.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이거를 제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거라서 좀 찾아가지고 좀 잘 나온 사진을 올릴까 했었는데 이제 그게 잘 못 찾겠어가지고 일단 그냥 그 교과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그냥 올렸습니다. 뭐 조금 예, 보기가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의 가치, 의의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 스포츠라는 게 여기 보면 이제 동그라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가치가 나와 있죠. 교육 가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문화 가치, 복지 가치, 사회 가치, 정치 혹은 경제로서의 가치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포츠라는 거를 뭐 얼마큼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은 뭐 스포츠를 전공하고 또 관심 있고 이런 학생들이니까 그 의미를 뭐 잘 아는 편이지만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 그냥 뭐 특히 중고등학교 때는 뭐 음, 굉장히 하기 싫고 공부에 방해되는 과목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어, 사람에 따라서 물론 이 여기 나온 여섯 가지 가치 중에 어떤 거를 더 중요시하고 덜 중요시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하나씩 보면은 일단 교육으로서의 스포츠가 있죠. 예. 그래서 교육으로서 네,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체육이죠. 글자 그대로 학교에서 하는 체육.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예. 이게 이제 학교 체육인데 네. 어, 첫 번째 교육으로서의 가치를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는 게 그 물론 대부분 그 지식을 가르치는 게 이제 교육입니다만은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식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성 혹은 덕성까지 함양하는 게뭐 중요한 목표고 거기에 이제 튼튼한 몸까지 그래서 지덕체를 갖춘 인간을 키워내겠다 이게 이제 교육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학교 체육에서 주로 벌어지는 일인데
그 일환으로 교육적 가치를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체육 혹은 스포츠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어, 요 테두리가 첫 번째 그 학교 체육의 테두리가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예. 근데 보면 여기 두 번째 문화 가치도 포함되네요. 여기. 예. 그래서 어, 여기는 근데 보니까 겹칩니다. 이렇게. 요거 두 번째랑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모든 일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적인 가치는 사회체육과 학교체육의 한 중간쯤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학교체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고 뭐 혹은 튼튼한 육체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 문화적인 가치가 있어서 건전하게 여가를 선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스포츠를 혹은 체육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거죠. 어, 그런데 이제 사회체육적인 면에서 볼 때 여기 예, 이게 그 국민의 복지, 삶의 질, 삶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복지, 가치 해가지고 어, 건강과 활력을 주고 예,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주로 이제 이거는 뭐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만 주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 저희 집 근처에도 그 공원이 있는데 그 보면은 주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물론 뭐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그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분들이. 그 아무래도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은 그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누구나. 예. 저도 좀 그런 걸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운동을 좀 해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걸 그때 가서 이제 깨달은 거죠. 대부분 다. 젊을 때는 몰라요. 그냥 뭐 젊을 때는 좀 뭐 건강에 대한 약간 확신을 하고 좀 혹사를 시킵니다. 뭐 술도 많이 마시고 예, 잠도 잘 안 자고 뭐 이래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아서 이제 운동을 많이 하죠. 예, 그게 이제 어, 복지 이런 면으로도 연결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분야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예, 이게 이제 전문 체육이라고 나왔네요. 여기 보면 전문 체육. 이게 그 뭡니까 엘리트 체육이죠 일종의. 예. 그래서 학교 체육, 사회 체육, 그리고 엘리트 체육 이렇게 뭐 분야를 나눌 수 있고 이 엘리트 체육에서 그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오늘 수업에 그 뒤쪽에 이제 자세하게 나올 거니까 이제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뭐 사회적인 화합을 이루기도 하고 스포츠를 통해서 예,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2002년 월드컵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국가적인 국제 스포츠 대회를 할 때 우리가 다 같이 응원하잖아요. 한국을. 예. 뭐 이념이나 종교나 지역에 관계없이 똑같이 응원하죠. 예. 그게 굉장히 드문 일이죠. 외교 통일. 음, 뭐,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약간 예,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평창 올림픽 때 그 직전에 사실 굉장히 그 남북 관계 및 북미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그 북한하고 미국하고 특히 뭐 핵무기 날린다 뭐 서로 협박하고 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랬었는데 그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의 화해 모드로 바뀌고 또 정상회담도 하고 뭐 이렇게 어, 스포츠가 이런 그 외교나 예, 뭐 통일 문제에 예, 어떤 진전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과거에 중국과 미국이 국교가 없었다가 그 1970년대 초반에 그 핑퐁 외교라고 해서 미국의 대표단이 중국에 방문해서 이제 탁구를 같이 치면서 그 친선 대회를 하면서 예, 서로 간의 사이가 좋아지고 뭐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가 그런 면에서 외교의 큰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국격 제고, 산업 생산 이런 얘기 나왔는데 스포츠가 그 굉장히 큰 산업이라는 얘기는 뭐 여러 번 드렸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당연히 있죠. 그거는. 예. 그리고 국격 제고. 글쎄 이거는 뭐 특히 과거에는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금메달을 따면은 올림픽에서 나라의 명예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뭐 이게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걸. 뭐 근데 하지만 뭐 어쨌든 지금도 예, 어, 뭐 나라를 알리는데 스포츠가 큰 도움이 되긴 합니다. 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 그 저는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나라를 알게 된 경우가 많아요. 뭐 제가 굉장히 특수한 경우라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뭐 니카라구아, 뭐 파나마, 예, 뭐 이런 나라들 잘 모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 예. 저는 그런 나라들을 그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다 그 스포츠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파나마는 그 로베르토 두란이라는 권투 선수를 통해서 알게 됐고, 예. 니카라구아라는 나라는 그 예, 알렉시스 아르게오라는 그 권투 선수를 통해서 알게 됐고, 또 베네수엘라, 예,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죠. 예, 라피엘 오로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권투 선수 중에 뭐 하여튼간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됐어요. 저는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스포츠를 통해서 뭐 나라를 알리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뭐 이건 지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예, 생각해 보시고 이거와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뒤쪽에 나오니까 한번 보시죠. 예. 다음 장으로 보시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기능주의와 갈등주의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 사회학 이론이 뭐 여러 개가 있고 그 수없이 많은데 그 모든 사회학 이론이 다 이걸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근데 이제 이 세상을 보는 시선이 있는데 어, 어떤 현상이나 뭐 벌어진 일이나 이런 걸 보면서 분석을 하잖아요. 예. 어, 분석을 할 때 그 마치 이거는 그 렌즈와도 같아요. 어떤 색깔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보이잖아요. 뭐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검게 보이고, 예.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신세계 그 첫 장면에서 초반에 황정민이 그 귀국을 하잖아요.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내려가지고 이정재하고 그 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렇게 선글라스 그 얘기를 해요. 예. 시커머이 뭐 안 보여 뭐 이러면서 중간에 여기 있어가지고 예, 그 제가 못하겠는데 하여튼 어이 시커머니 안 보여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잖아요. 검은 안경을 쓰면은 검게 보이듯이 예, 뭐 노란색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회 현상을 어떤 그 이론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여기 보면은 갈등 이론과 기능주의 이론 이렇게 있습니다. 예. 뭐 순서는 예, 뭐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제목에는 기능주의를 먼저 썼고 이 표에는 갈등 이론을 먼저 썼는데 왼쪽에 썼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갈등 이론을 일부러 제가 표에다 왼쪽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예, 이렇게 뭐 모든 일을 뭐 이렇게 좌우 뭐 진보와 보수 이렇게 나누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예. 위험하고 좀 부적절할 때가 많은데 여기서는 일단 그렇게 보는 게 설명하기는 편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일단 그 위치를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예, 갈등 이론이 왼쪽, 기능주의가 오른쪽인데 하나씩 한번 봅시다. 이 두 개가 좀 반대예요. 예. 뭐 정반대라고 할 수는 없는데 상당히 다릅니다. 한번 보시죠. 갈등 이론은 영어로 이제 conflict theory, conflict가 갈등이니까 예,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니까 예. 이게 이제 사회 강제 이론이라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어, 어떻게 보냐 하면은 이 세상을 뭐 여기서는 스포츠에 대한 이제 시선을 봤는데 뭐 사회 모든 걸 다 이렇게 봐요. 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뭐 종교도 그렇고 심지어 뭐 미디어도 그렇고 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권력층과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스포츠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은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기고 직접 하기도 하고 연구하고 이러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포츠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하지만 이 갈등 이론주의자들은 스포츠라는 게 말이야, 뭐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권력층, 특히 이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반면, 기능주의라는 이론으로 보면은, 어,
이게 이제 사회 통합 이론이라는 거에 영향을 받은 건데, 스포츠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는가, 즉 스포츠가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가고 유지하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스포츠를 통해 이 사회가 더 질서를 유지하고 균형 잡힌 것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갈등주의 이론은 스포츠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보시다시피. 하지만 기능주의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죠. 일단 다르죠, 두 개가 완전히. 예. 일단 개략적인 그 감은 잡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갈등 이론을 보면은 그 스포츠라는 것은 뭐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잉여 자본, 그러니까 이제 자본과 계급이 뭐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민중을 착취해서 돈을 벌어볼까 하고 막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다가, 오 저기 스포츠 저거 돈 되네 해서 글로 이렇게 흘러 들어간 거다. 예,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갈등 이론의 주장입니다. 예. 반면 기능주의에서는 스포츠의 긍정적인 면을 본다고 했으니까 사회적 규범과 가치,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제도다 이렇게 보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게 언뜻 보면은 뭐 좋은 것 같은데, 예. 그 보시면은 이 스포츠가 그래서 이 어떤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 굉장히 장려돼요, 스포츠가. 무슨 말이냐면은 어, 뭐 예전에 히틀러가 그 나치 독일 정권을 잡았을 때 그 독일 국민들을 총화 단결시키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그 커다란 공동체로 똘똘 뭉치게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그 도구를 썼지만 스포츠도 그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 위대한 나치 독일 민족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로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했던 게 1936년도에 예, 그 베를린 올림픽이죠. 그 베를린 올림픽을 이제 그 선전선동의 장으로 예, 그 만들고 싶은 욕심이 강해가지고 그 히틀러가 당시에 그 레니 레판스탈이라는 그 영화 감독이 있었어요. 예. 이 사람은 뭐 영화 감독이라기보다는 종합 예술인에 가까운데 뭐 무용가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사진 작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레니 레판스탈이 약간 놀라운 게 여성이에요. 예. 그 여성한테 1936년도에 올림픽을 그 기록하는 영화를 다큐멘터리 영화를 총감독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 옛날에 예. 그 영화 감독이 그때는 여성이 드물었거든요. 거의 없었거든요.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 근데 그 여성한테 맡겼습니다, 그걸.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예,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올림피아라고 해서 그 베를린 올림픽 기록 영화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그 지금도 유튜브에 있어요. 그게 올림피아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여튼 그걸 보면은 정말 그 아름다워요. 예. 뭐 물론 뭐 그 의도는 별로 좀 불순하지만 예. 진짜 이게 멋있구나. 스포츠라는 게 이 인간의 그 육체를 통해서 그 경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워요, 진짜. 이렇듯이 뭐 어찌됐건 간에 그 나치 독일 히틀러 입장에서는 사회적 규범과 가치, 체제 유지를 위해서 스포츠, 올림픽이라는 특히 그 스포츠의 큰 이벤트가 엄청나게 그 좋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로마에서도 올림픽을 했는데 그때 그 이탈리아의 그 권력자는 누구였냐면 베니토 무솔리니라는 예, 역시 악명 높은 그 파시스트 독재자였죠. 예. 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1940년도에도 올림픽을 네,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문에. 근데 원래 그게 일본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1940년도에. 예. 그러니까 일본이 뭡니까? 당시에 마찬가지로 파시스트 독재 국가였잖아요. 예. 물론 뭐 천황이 있었지만 예. 사실상 그 군국주의 국가였죠. 예. 마찬가지로 올림픽을 통해서 그 우리나라가
일본이란 나라가 이만큼 잘 나간다, 훌륭한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었지만 이제 예, 그 못했죠 올림픽을 하여튼간 예, 하여튼 그래서 이게 체제 유지, 사회적 규범과 가치라는 게 언뜻 보면 되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전통적으로 보면은 독재 권력이 스포츠를 좀 이렇게 이용했던 면이 분명히 있죠. 예. 그래서 다시 한 칸 내려가서 마지막 칸을 보시면은 갈등 이론주의자들은 스포츠의 그래서 부정적인 면, 과도한 상업주의, 아까 얘기했던 예, 그와 그거에 더불어서 지나친 애국주의, 뭐 민족주의라든가 국수주의 이런 걸로 빠지는 거를 경계합니다, 굉장히. 예. 스포츠는 스포츠를 통해서 그냥 음? 즐겨야지 이걸 국수주의나 이런 걸로 연결하면 위험해. 뭐 특히 나치 독일 같은 예가 있긴 하니까 실제로 예,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능주의 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스포츠가 국력을 과시하고 어? 우리 위대한 우리 민족의 뭐 어느 민족이건 간에 민족주의 구현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 88 올림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 전두환 정권이 예, 약간 정통성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정권으로서 뭔가 이제 좀 뭐랄까 자격지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으니까 어,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업적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올림픽을 통해서 네, 봐라 우리나라 이만큼 훌륭한 나라다, 잘 사는 나라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고 국민들에게는 또 뭐냐면은 이게 사회적 규범과 가치 체제 유지죠. 야 우리가 이렇게 올림픽 같은 큰 행사를 유치했는데 똘똘 뭉쳐서 준비해야지 뭘 괜히 뭐 되도 않는 민주화를 한다고 뭐 데모를 하고 그래 뭐 이러면서 이제 예, 그렇게 억누르는 도구로 사용했던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포츠라는 게 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 80년대 뭐 90년대 제가 이제 90년대 대학을 다녔으니까 9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뭐 80년대 마찬가지고 스포츠 팬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 그건 대학가에서 뭐랄까 그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 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물론 뭐 잘못은 아니죠. 예. 저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쟤는 저 스포츠 되게 좋아하는 애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뭐 이른바 이제 당시에 뭐 비판적인 지식인 입장에서 스포츠를 좋아해? 아니 어? 아니 저런 뭐 뭐라고 그래야 돼? 전체주의의 뭐, 뭐 꼭두가시 같은 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였던 거죠. 예. 지금에는 뭐 스포츠를 이렇게 사회학으로 학문적으로 뭐 경영학적으로 마케팅 이렇게 연구하는 과목이 대학에 생겨서 뭐 공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당시에는 그런 거를 예, 공부한다? 상상도 못했죠. 그런 과목이 있다? 스포츠라는 거는 즐기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치 무슨 뭐 마약이나 이런 것처럼 취급받았어요. 과거에는. 네. 저거는 이 정권이 국민들을 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관심을 정치에서 돌려서 이렇게 딴 데로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한 그 미끼 같은 거니까 절대 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면이 있었죠. 80년대 이제 5공화국 때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3S 정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3S. S가 세 개예요. 3S 정책. 뭐냐면 이제 섹스, 스크린, 그리고 스포츠. 이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는 겁니다. 정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런 거 보여줄 테니까 봐 이거. 스포츠 보고 프로야구 만들어줄게. 스포츠 보고 영화 보고 텔레비전 칼라 TV 나왔으니까 이제 보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좌파 이른바 좌파 예, 비판적인 지식인들 중에는 대부분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걸 싫어했어요. 응? 뭐 프로야구 팬이야 너? 이런 한심한 놈을 봤나 막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좀 예전이니까. 예. 여러분 한겨레 신문 있잖아요. 한겨레 신문 이게 이제 88년쯤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어, 뭐 언론 통폐합이나 뭐 70년대 동아투이 사건 이런 것 때 해직된 언론인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신문사예요. 그 당시 이제 국민 그 성금을 모아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전두환 정권에 굉장히 비판적이었죠. 예. 그 한겨레 신문은 그 초창기에 스포츠면이 없었어요. 아예. 예. 신문에서 아예 스포츠 기사를 안 다뤘어요. 왜냐하면은 예, 철저하게 갈등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보편적인 당시 좌파 지식인들의 시각이었고, 예. 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설명을 드렸어요. 예. 갈등 이론과 기능주의 이론. 뭐 이게 뭐 어떤 게 뭐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분명히. 예. 여러분들이 보시고, 예, 뭐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 음,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를 일단 그 알아두시면은 꼭 뭐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일반적인 사회 제도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미디어, 뭐 종교, 경제, 뭐 등등등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봤고 조금 더 그 3S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뭐 이런 게 더 재밌죠? 예,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예.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왼쪽에 예, 그 영화관 풍경이 있습니다. 그쵸? 예. 이 영화의 제목은 예, 보시다시피 이제 에마 부인이고요. 예.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들어는 보셨죠? 이게 뭐 워낙 옛날이니까 이 뭐 이걸 본 사람은 없겠지만 예.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전두환 정권이 이제 5공화국이 들어선 다음에 음, 여러 가지 그 당근을 제공해요 국민들한테. 어, 1970년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우리나라에 통행 금지가 있었습니다. 통행 금지. 그래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돌아다니면 안 됐어요. 법으로.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술을 마시다가 11시쯤 되면 집에 다 가야 돼요. 예. 안 그러면은 그 유치장에서 그냥 자야 됩니다. 하루 경찰서 유치장에서. 예. 그 여관을 들어가든가 아니면 뭐 집에 가든가 이래야지 예, 큰일 나요. 얼쩡거리면은. 아이고 저도 몰라요. 사실 저는 뭐 70년대 그 어린이였으니까 예, 애기였던가 어린이였으니까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간 제가 듣기로 그래요. 예. 그랬는데 이 오공화국이 생기면서 이제 풀어준 거예요. 그런 규제 같은 거를. 예. 그래서 국민들한테 통행 금지를 없애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밤을 그전에는 사람들이 온 국민이 신데렐라였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12시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부터는 뭐 새벽에도 놀아도 되는 거예요. 예. 갑자기 뭐 술집이 막 12시까지 영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획기적인 일을 봤나 뭐 이런 그 자유가 막 생긴 거죠, 갑자기. 그래서 그때 그 생긴 변화 중에 하나가 그 심야 영화가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지금 이 부분 제가 형광펜 칠한 부분이 이게 한자로 심야 극장이라고 쓴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심야 극장 그러니까 심야 영화라는 시스템이 이때 최초로 생긴 거예요. 밤 12시에 영화를 상영하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어떻게 밤 12시에 영화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밤 12시에 영화를 합니다. 이렇게. 예. 이게 이 에마 부인이라는 작품이 최초의 한국 역사상 최초의 심야 영화예요. 예.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예. 그래서 뭐 전형적인 그 80년대 스타일의 에로 영화인데 어 그래서 이 80년대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작하는 한국 영화는 거의 대부분 에로 영화였어요. 한 80%? 7, 80% 이상이. 예.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80년대에 그 10대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길거리를 이렇게 학교를 가다 보면은 뭐 초중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를 이렇게 뭐 고등학교 때는 아니지만 하여튼 초중학교 때 학교를 가다 보면은 예, 길거리에 이런 영화 포스터들이 막 쫙 붙어 있어요. 막 계속 예, 헐벗은 그 누나들이 예, 이렇게 야릇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예, 있는 그 큰 포스터들이 막 벽에 붙어 있으니까 어렸을 때 막 그거 보면서 가슴이 막 좀 이거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예, 막 가고 이랬었는데 그런 식으로 예,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3S 정책 중에 하나죠. 예, 섹스이면서 스크린이면서 뭐 동시에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S는 스포츠, 여기 ES, 그렇죠? 예, 스포츠. 여기 이제 그 프로야구 개막식 날 그 당시 시구하는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모습인데, 재밌는 거는 여기 예, 여기 심판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예, 심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 사람. 예. 심판이, 사실은 이 사람이 진짜 심판이 아니고, 예, 그 경호원이었어요. 당시 청와대 경호원이 심판 복장을 하고 이렇게, 예, 그 옆에 서 있는, 하여튼 그런 웃긴, 뭐, 뒷얘기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예.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시구를 할 정도로, 그 당시 프로야구 개막에, 그 프로야구 출범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있는 일일 연속극 달동네라는 요 드라마가 있죠. 예, 요거는 당시에 이제 밤 8시 35분부터 9시 뉴스 하기 전까지 했던 일일 드라마인데 시청률이 뭐 엄청나게 높았어요. 뭐 정확하게 그때 시청률을 집계는 안 했지만 아마 뭐 최소 50% 이상 됐을 겁니다. 예. 뭐전 국민이 거의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여기 오른쪽에 있는 배우는 장미희라는 유명한 배우고요. 예, 장미희. 어, 여기 이 남자분 있죠? 남자 배우. 예, 여기 이 사람. 예. 이 사람은 이름이 추송웅인데, 예, 추송웅.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였고, 요 가운데 있는 그 꼬마 있죠? 여기 요 꼬마. 예. 요 꼬마는 이름이 김민희라는 배우인데, 예, 별명이 똑순이라고, 예, 이 극중 이름이 똑순이에요. 그래서 이제 똑순이라는 이름으로 어, 유명했던 연기자 김민희라는 배우인데, 저하고 동갑이에요, 얘가. 예.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시겠죠? 이 드라마가.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예. 온 국민이 드라마를 보고 프로야구를 즐기고 심야 영화 같은 예. 이 성인 영화를 즐기고 이러면서 예. 정치는 잊어라 이렇게 이제 예. 했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참고로 여기 추성웅 씨는 영화 배우 추상미 있죠? 추상미. 예.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생활의 발견이라는 영화에서 잘 모르겠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거기 보면 경주 시내가 이렇게 나오는데 예. 거기 나왔던 추상미라는 배우의 아버지예요. 예, 뭐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예. 이렇게 이게 이제 전형적인 80년대 3S 정책 예, 그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 비판 이론이라는 걸 한번 해봅시다. critical theory. 자, 이게 뭐냐면은 사회관계와 문화를 창출하고 변화시키는데 스포츠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죠. 예. 이 비판 이론 하면은 예, 바로 예, 파워입니다. 파워. 예. 파워. 예. critical theory equal power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야, 이 세상이 도대체 누가 권력을 갖고 있는 거야? 그걸 관심을 갖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 권력이 있으며 그 권력 구조로 인해서 어떠한 불평등이 있는지, 예? 불평등, 예, 영어로 얘기하면 inequality죠. 예, 불평등이 있고 문제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스포츠 얘기니까 우리는 예, 스포츠에서 불평등이 어떻게 있고 누구한테 권력이 있으면 일단 예, 누가 파워를 가지고 있으며 도대체 그로 인해서 불평등이 어떻게 생기고 강화되고 재생산되는지 그 현실을 이제 한번 보자 이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꿀 거냐 타파까지 예. 이게 이제 비판 이론이에요.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한 걸로 보자면은 갈등 이론하고 뭐 가깝죠 훨씬 기능주의하고는 좀 멀고 예. 그래서 이제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권력 구조가 인종 문제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백인들한테 권력이 전통적으로 있었으니까 지금도 있고. 예. 그리고 성에서는 어때요? 남성, 여성 하는 성에서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남성한테 당연히 있었죠. 지금 과거에 뭐 지금도 있지만. 예. 그러니까 이런 비판이론은 대부분 이제 그
그 인종적인 그 소수자들, 흑인, 주로, 혹은 뭐, 근데 이제 흑인, 아시아인도 있는데 물론 이제 아시아인에 관한 연구는 별로 없어요, 솔직히. 주로 이제 흑인에 관한 연구가 많고 이제 여성학자들이 많죠. 그 페미니즘 같은 그 도구를 사용해서 권력이 남성한테 있고 불평등이 있고 스포츠를 통해서 그런 구조가 강화되고 재생산되고 있으니 우리 여성들은 단결해서 이를 타파하자 뭐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얘기가 대충 아시겠죠 무슨 내용인지.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이라는 게 여러분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트랜스젠더도 있고 뭐 게이나 레즈비언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그 차별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이런 그 크리티컬 티어리에 보면은 근데 이제 좀 제가 최근에 되게 웃겼던 건데 그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그쵸? 그쵸? 이게 뭡니까? 그 이 이론에 정부의 그 뭐랄까 그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를 자기는 막겠다 뭐 이런 그 트윗을 한 적이 있어요. 그쵸? 그 알다시피 여러분 요즘 미국 사회가 그 인종 문제 특히 이제 흑인들이 그 경찰 권력에 의해서 그 죽음을 당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시위도 벌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운동의 사실 바탕에 있는 게 이런 크리티컬 티어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 그 비판적인 그 인종 이론이죠. 이런 거,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인데, 이런 이론이 누가 얘기해 줬겠죠. 뭐 트럼프가 이런 걸 알겠습니까? 솔직히 뭐 모를 텐데, 야 여기 알고 보면 무슨 뭐 연구비 같은 게 지원이 된대.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열받은 거예요. 아니 이런 거 하는데 연구비를 준단 말이야? 정부에서? 그거 내가 없앨게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 트윗의 내용이. 그래서 참 대통령이 별걸 다 하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크리티컬 티어리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권력입니다. 권력. 즉 파워. 영어로 하기엔 파워. 누가 힘을 갖고 있는가? 도대체 누가 권력을 갖고 있고 누가 갑이냐 이거죠. 뭐 쉽게 말하면은. 이게 하나의 그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대학원생일 때 수업이 이제 제목이 Inequalities in American Society였습니다. Inequalities in American Sport. 미국 스포츠의 불평등이라는 제목의 수업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조교를 했는데 그 수업을 150명이 들어요. 굉장히 큰 수업이죠. 그 스포츠 스터디스 프로그램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과목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관문 같은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그 150명이 들으니까 그걸 이제 TA가 그 조교가 5명이 들어갑니다. 이제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4명이 다 해가지고 30명씩 30명씩 맡아요. 그 중에.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스포츠를 크리티컬,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를 이제 주관식으로 쓰는 게 있어요. 이제 단답, 그 약간 서술형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5명이 채점을 하니까 교수님이 이제 그 채점 요령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채점의 기준이 똑같아야 이제 되니까 공평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뭐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무 말도 안 쓰고 그냥 파워만 써도 파워 그 파워라는 단어가 일단 들어가면은 무조건 정답으로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비판 이론이라는 거에서 이 파워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그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파워에 권력이라는 단어에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그, 그 진하게 하고 거기다가 하이라이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뭐 또 압니까? 제가 이 문제 낼지? 크리티컬 티어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했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이게 뭐였지? 분명히 그때 뭐라고 한 얘기는 생각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네. 근데 그럼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권력만. 권력 혹은 파워. 그러면 저도 이제 그 교수님한테 배웠으니까 권력이라고 말만 쓰면은 이제 정답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를 벌써 알려주고 있네요. 그래요. 아무튼
자, 여기까지 했고요. 한 장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 네. 자, 마지막 장인데, 이게 이제 결합태 사회학이라는, 예, 비교적 최신이고 좀 독특한 이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예,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지 못했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이론이 비교적 최신 이론이라, 저희 교수님들이 학교 다니면서 이 이론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들이 잘 몰라요, 이 이론을. 그래서 안 가르쳐 줬습니다, 저한테. 예, 저를 비롯한 제 동료들한테.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나중에 그래서 뭐 책을 보면서 대충 배우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한테 직접 이걸 뭐 그, 맞아가면서, 예, 맞진 않지만 하여튼 예, 혹독하게 배우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 뭐 최근의 이론이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결합태라는 게 이게 뭐 태라는 게 이게 태, 예. 이게 모양이라는 뜻인데 모양, 예. 뭐 능동태, 수동태 할 때 그 태예요 이게. 예. 모양이라는 뜻인데 뭐 결합태라는 말보다는 이제 과정, 즉 프로세스 있죠, 프로세스. 여기 프로세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프로세스. 그래서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더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뭐 어쨌든 결합태라는 말을 쓰기도 하니까 예. 그렇게 영어로는 이제 figurational sociology인데 사실 이 말도 어려워요. figuration이란 말. 예. figure가 뭐 이렇게 해결한다는 뜻도 있고 모양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결합해서 모양을 이루는 뭐 이런 사회학이다. 그래서 뭐 과정이 중요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게 이제 피터 엘리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독일 사람이니까 뭐 페테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예. 피터 엘리아스라는 학자가 쓴 책이 이제 The Civilizing Process라는 말이 있어요. 예. 문명화의 과정 이런 책인데 좀 어렵죠. 책이 굉장히 두껍고 어렵고 굉장히 심오한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인류 문명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놀이라든가 스포츠랄까 이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예. 앞서 말했지만 놀이가 예, 스포츠로 진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렸었죠. 예. 굉장히 중요하죠. 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만든 용어가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뭐냐면은 스포츠화, 다시 말해서 스포타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안 나옵니다. 물론 예. 하여튼 마치 여러분 중에 혹시 락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예, 있으면은 Red Hot Chili Peppers라는 90년대 초반 밴드가 있는데 예, 그 밴드 노래 중에 이제 Californication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캘리포니아에다가 이제 이 말을 붙여가지고 명사형어미 TION을 붙여가지고 Californication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예, 또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아무튼 예, 그래서 스포츠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말을. 예. 이게 뭐냐면은 문명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정확하고 명시적인 규칙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랄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from record to ritual 그쵸? 의례에서 기록으로 이거랑 뭐 비슷한 맥락이죠. 그쵸? 점점점 규칙은 더 자세해지죠. 예, 예전보다. 예. 과거에는 뭐 규칙이 되게 두리뭉실했다가 이제는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다 규정합니다. 이렇게. 예. 그게 이제 문명이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예. 그리고 스포츠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호전성과 공격성의 표현. 원래 이제 인간이 굉장히 야만적이었잖아요, 과거에. 뭐 동물과 다를 바 없었고 처음에는. 예. 그랬는데 점점 이제 사회를 이루어서 살다 보니 동물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도 참고, 그렇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점점 바뀝니다. 이게 예전에는 특히 이제 미국 개척 시대 서부를 그린 영화를 보면 보통 결투를 하잖아요, 결투. 그쵸? 그게 영어로 이제 듀엘이라고 하는데 듀엘, D-U-E-L. 그게 분쟁을 해결하는 아주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이었어요. 둘이 싸워, 예를 들어서.
총 들고 10발자국 걸어가서 먼저 뒤돌아서서 쏴서 죽이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죽인 사람은 안 잡혀갑니다. 예. 그냥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둘이 합의해서 결투를 해서 뭐 누가 죽건 죽인 사람이 잘못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예.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예전에 허용했다가 이거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어. 이건 앞으로는 그냥 이런 거 하지 마. 이건 위험해. 좀 잘못하면 그냥 아무나 막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경찰한테만 뭐 총을 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 뭐 제도를 점점 바꾸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포츠도 그런 식으로 이 호전성이라든가 공격성을 점점 제한하고 예. 그 구체화하죠. 사회가 문명화되면서 스포츠의 규제가 많아진다. 이거는 야구의 예를 들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야구를 뭐 축구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마찬가지고 점점 선수를 보호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쵸? 네. 글쎄요, 한 몇 년 전이었죠? 한 7, 8년 전쯤에, 예, 강정호가 이제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강정호라는 선수 있죠? 예, 그 음주운전으로 지금은 갈 데가 없어진 그 강정호 선수가 미국으로 처음 갔을 때 이제 잘 나가다가 그 수비를 보다가 슬라이딩 해서 들어오는 상대 선수한테 그 무릎을 예, 강타당해서 그 무릎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느라고 한 6개월을 쉰 적이 있죠. 여러분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 과거에는 그 주자가 그 병살타를 막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상대 수비한테 달려드는 게 그 허락했어요. 그 야구에서 암묵적으로. 아 그래. 당연히 병살타를 막아야지. 그러니까 수비는 주자가 그렇게 들어올 거를 미리 예상하고 알아서 피해야 돼.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태를 몇 번 지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선수를 보호해야겠어.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그 주자가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선수한테 막 덤벼들지 못합니다. 예. 그럼 무조건 아웃이에요, 그냥. 그냥 뭐 그렇게 하건 안 하건.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규제가 많아지는 거죠, 점점. 예. 마찬가지로 홈으로 들어올 때도 과거에는 포수가 이렇게 공을 잡고 있으면은 포수한테 들이받습니다, 주자가. 들이받아서 공을 떨어뜨리게 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타이밍상으로는 도저히 세이브 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어차피 쟤보다 홈을 먼저 밟을 수는 없으니 저 공을 내가 떨어뜨리자. 그래가지고 일부러 가서 그냥 꽝 들이받습니다. 그러면 막 포수가 기절하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예전 야구에 보면은.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럼 무조건 주자 아웃이에요. 예. 그 선수를 보호하는 쪽으로 많이 바뀐 거죠. 예. 룰이 야구에서도 규제가 많아진 거죠. 축구에서 여러분 예전에 보면은 지금처럼 퇴장이나 경고가 많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점프하면서 헤딩을 하려고 이제 공이 딱 뜨면은 그 두 명이 같이 뜨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프해서 그러면서 점프하면서 이렇게 팔꿈치로 그 같이 뜬 선수의 옆구리를 빡 때립니다. 막 일부러. 예. 그러게도 몰랐어요. 심판이 뭐 알면서 넘어가기도 했고, 그래 뭐 몸싸움 할 수도 있지. 그리고 그 예전 그 7, 80년대 우리나라 국가대표 골키퍼인 이세연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예. 그 선수는 이제 일본하고 경기를 하면은 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주먹으로 일부러 공을 안 때리고 예, 상대 선수를 때렸답니다. 일부러 그냥 이씨 이러면서 빡 때리고 그거는 지금은 퇴장감이죠. 예, 그건 뭐안 됩니다. 물론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스포츠가 좀 격렬했어요. 예. 근데 그걸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렇지 뭐 그 정도 몸싸움은 있는 거지 스포츠에.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은 안 그렇죠. 예. 절대 그러지 않고 선수 뭐 과격한 태클은 그냥 바로 퇴장이죠. 예. 경고 안 주고 바로 그냥 빨간 카드 꺼냅니다. 예. 그게 이제 이런 호전성, 공격성을 점점 좀 누그러뜨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도. 예. 그래서 이런 그 결합태 사회학까지 그 스포츠의 그 사회학에서 쓰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디어 스포츠 사회학을 얘기하면서 미디어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도 나올 테니까 약간 배경으로 한번 했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 일단 9월 22일 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